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대만이 대안으로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만 교육부까지 나서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왕신이고 대만 북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통 대만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직업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 서서 그들이 해마다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옛 말과 소리를 연습하는 것을 들을 때면 제 마음이 뿌듯해지고 있었거든요. 이 언어들은 우리를 조부모님들과 그 이전 세대와 연결해주는 소중한 것이었죠. 오늘도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25명의 학생들이 책으로 가득 찬 무거운 가방을 메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전통 노래 속 소리가 단순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배워볼 거예요. 학생들이 제 뒤를 따라 문장을 반복할 때 몇몇 학생들이 성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우리 대만 언어에는 특별한 높낮이가 있어서 아름답지만 배우기 어려웠거든요. 요즘은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이 너무 흔해져서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서 우리 전통 언어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죠. 목에서 리듬을 느껴보세요. 제가 목에 손을 올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성조를 쓰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수업 후 몇몇 학생들이 나가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있었죠. 우리 언어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해마다 그것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있었죠. 저는 언젠가 이 소리들이 녹음물 속에만 존재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일을 마칠 때쯤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미 집에 가고 없었어요.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 보니 5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공책을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제가 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3학년 학생인 리화가 공책을 들어 보여주고 있었어요. 왕 선생님, 저희가 뭔가를 실험해보고 있었어요. 열린 페이지를 내려다보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공책에는 낯선 기호들이 가득했거든요. 중국어 한자도 영어 글자도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 기호들은 동그라미, 네모, 선들로 이루어져 깔끔한 블록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글자구나. 제가 언어학 책에서 본 한글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뭘 쓰고 있었니? 우리 대만 노래요, 선생님. 제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글이 우리 대만어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이 전통 자장가를 보세요. 그녀가 한글 한 줄을 가리키며 친숙한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합류해서 낯선 기호를 읽으면서도 완벽한 대만어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성조 만다린에 없는 특별한 소리들. 모든 것이 이 외국 글자들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한자로는 우리 언어 발음을 정확히 보여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학생이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설계되었더라고요. 머릿속의 가능성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라져가는 언어를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글자가 대만어 소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곧 의심이 밀려왔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위해 다른 나라의 문자 체계를 사용한다고요? 학교 행정부는 뭐라고 할까? 학부모들은? 다른 언어 선생님들은? 정말 흥미롭구나. 오늘 밤 이 공책을 빌려도 될까? 집에 도착해서 부엌 테이블에 공책을 펼쳐놓고 각 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노래, 옛 속담, 일상적인 문구들을 모두 한국 글자로 썼지만 대만어 소리를 표현하고 있었죠. 동시에 아름답고도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글과 그 역사에 대해 읽으며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한글이 중국 한자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이 외국 문자가 독특한 대만의 것을 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는 이 창의적인 학생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만 언어를 위해 한국 글자를 사용한다고요?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에는 자체적인 역사와 정체성이 있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제 눈은 잠을 못 자서 무거웠어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사했지만 공책은 가방 속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는 두 동료가 다가오는 문화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예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더 필요해요. 한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다 한국 드라마만 보고 케이팝 음악만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들에게 학생들의 발견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뭔가 절 망설이게 했어요. 저는 침묵을 지키며 교실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리허와 친구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왕 선생님, 저희 프로젝트 보셨어요? 리화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공책을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영리한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구나. 한국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존중이 아닐 수도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주말에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세계 각지의 언어 보존에 관해 읽으며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막 떠나려고 할 때 한 오래된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는 바랜 상태였지만 제목이 제 심장을 뛰게 했죠. 대만 언어를 위한 대체 전사 시스템. 대만 언어를 위한 대체 전사 시스템. 거기 한글을 사용해 대만 언어를 기록하는 것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저자는 첸 교수님, 바로 이 대학에서 한때 유명했던 언어학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제 학생들이 발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글이 우리의 성조와 소리를 완벽하게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논문의 끝에는 슬픈 메모가 있었어요. 정치적 우려와 학문적 지원 부족으로 연구 중단됨. 모든 페이지를 복사한 후 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거실에서 바닥에 종이들을 펼쳐놓고 각 단어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첸 교수님은 완전한 체계를 만들었어요. 각 대만어 소리를 한글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까지요. 그의 작업은 훌륭하고 상세했지만 완전히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첸 교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은퇴하셔서 기차로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죠. 제 학생들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고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 금요일에 봉투에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도착했어요. 첸 교수님은 제 편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방문하라고 초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이 작업을 계속할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라는 그분의 말을 읽으며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룹에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인 린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데이터 수집을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 물어봤어요. 왕 선생님, 저희 언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첸 교수님의 연구, 학생들의 공책, 그리고 수년간 가르치며 모은 제 자료들이요. 어쩌면 이것은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죠. 내일 저는 첸 교수님, 제가 필요했던지도 모르고 있었던 멘토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의 불씨를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의 언어들이 결국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차는 저를 푸른 산들과 작은 농장들 사이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첸 교수님은 바다가 있는 조용한 마을에 살고 계셨죠. 교수님의 집은 작았지만 아름다웠어요. 문을 열었을 때 친절한 눈빛과 하얀 머리를 가진 노인을 봤어요. 교수님의 미소가 저를 바로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첸 교수님의 거실에는 책이 도처에 있었어요. 책장, 테이블 위, 심지어 바닥에도 쌓여 있었죠. 한쪽 벽은 대만의 오래된 지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요. 작은 컵에 차를 내어주시며 제 학생들과 그들의 발견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주의 깊게 듣고 계셨어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길을 다시 발견할 거라 알고 있었네. 교수님이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입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보여주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만 언어에 완벽해.
교수님은 오래된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셨어요. 상자 안에 가득한 종이들, 녹음물, 그리고 메모들이었죠. 몇 시간 동안 우리는 언어와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첸 교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다음 주 저는 방과 후 비어있는 교실에 용감한 대만 학생들을 모았어요. 10명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왔죠. 저는 첸 교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그분의 연구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교수님이 30년 전에 시작한 일을 계속하게 될 거였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제가 경고했어요. 우리 대만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녹음을 모아야 해. 한글을 사용해 모든 것을 받아 적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야 하는 거지.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린민이 녹음 일정 조직을 맡았고 리화는 첸 교수님의 노트를 바탕으로 문자 체계를 맡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테스트와 기록 유지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매일 방과 후 우리 작은 그룹은 그 교실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인터뷰할 어르신들의 목록을 만들었죠. 조부모님, 이웃분들, 전통시장의 상인들이었어요. 학교 음악실에서 빌린 녹음 장비 사용법을 연습했고 한글로 대만어 소리를 표기하는 첸 교수님의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는 다음 주말에 이루어졌어요. 5명이 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채소, 생선, 그리고 집에서 만든 음식을 팔고 계셨죠. 우리가 말씀을 녹음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이상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기꺼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한 나이 드신 어부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할아버지의 말씀은 이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순수한 대만 방언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꽃 파시는 할머니는 전통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가 제 눈물을 자아내게 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서둘러 돌아와 한글로 모든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 빠르게 퍼졌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이거나 지지했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죠. 교무실에서는 제가 들어갈 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점심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왕신 선생, 한국 글자에 대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대만의 문화유산을 바꾸려는 거야? 우리 대만의 문화유산을 바꾸려는 거야? 제가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선생님의 눈살만 더 찌푸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며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아이들이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대신 한국 글자를 배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의 녹음과 필사본을 보여드렸어요. 대만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을 보존하는데 이 체계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듣고 계셨어요. 아직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방과 후 활동으로 남아있는 한막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계속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주가 지남에 따라 우리 프로젝트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첸 교수님은 2번 학교를 방문하셔서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오시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린민은 지역과 말투 유형별로 모든 녹음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리와는 각 대만어 소리를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국립대만대학교의 언어학 교수인 차오 박사가 우리 작업에 대해 듣고 방문하게 됐죠.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 과정을 지켜보고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공식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허락하신다면 대학 자원을 가져와 적절한 연구 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교실 문을 잠그면서 우리가 만든 것을 바라봤어요. 벽에는 소리와 글자의 차트들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수십 개의 녹음물이 꽂혀 있었죠. 필사본이 가득한 노트북들이 깔끔한 무더기로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에서 진정한 학술 연구로 경계를 넘어섰어요. 우리 작은 그룹은 15명의 학생들,
2명의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작업을 보고 마음을 바꾼 몇몇 학부모들까지 포함하도록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전통을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협으로 보고 있었죠.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거였어요. 복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처음 발견한 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겁이 났었고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하지 못했죠. 이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만 언어는 미래 세대에게도 들려질 가치가 있었어요. 한국 글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용할 도구였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련이 찾아올 테지만 오늘 밤은 그것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어요. 학교 복도에서 시작된 일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규모로 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우리는 대만 교육부에 우리의 작업을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한글을 사용해 대만 언어를 보존하는 우리의 방법이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지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연단 위에 제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크고 격식을 갖춘 곳이었어요. 제 뒤에는 첸 교수님, 자오 박사님, 그리고 리허와 린민을 포함한 5명의 제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가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3년 전 한 고등학생 그룹이 한글이 우리 전통 대만 언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녹음했고 50개의 전통 노래를 보존했으며 우리 언어를 젊은이들이 다시 접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린민이 큰 화면에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었죠.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비교한 차트, 학생들의 발음 향상을 보여주는 전후 테스트,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가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고 감격한 어르신들의 증언들이었어요. 관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여성은 많은 메모를 적고 있었고 안경을 쓴 남성은 우리 방법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은 외국 문자 체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미 극복한 모든 도전들을 기억하며 각 질문에 최대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리화가 시연을 위해 앞으로 나섰을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녀는 85세 할머니가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는 녹음을 재생한 다음 우리의 한글 필사본을 사용해 같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녹음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의심스러워하던 관리들조차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2시간 후 위원회가 논의하는 동안 우리는 밖에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복도는 제 긴장된 에너지를 담기에 너무 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첸 교수님은 제 손을 토닥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주셨어요. 자오 박사님은 만약 다시 불려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논리를 연습하고 계셨죠. 제자들은 좁은 원을 그리고 앉아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몇 분에서 몇 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우우 햇살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우리가 이 지점에 도달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준 시장 상인들, 마음을 바꿔 우리를 지지해준 부모님들, 심지어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의 논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선생님들까지.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다시 안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수석 관리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죠.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까 걱정되고 있었어요. 신중한 고려 끝에 그녀가 말을 시작했어요. 교육부는 대만 언어를 위한 한글 기반 보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이 제 주위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안정을 찾기 위해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죠. 뒤에서는 제자들의 억눌린 환호성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정확한 보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대만 전역의 학교에서 확장된 연구와 실행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순간을 30년 동안 기다려온 첸 교수님은 눈에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자오 박사님은 관리들과 악수하며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죠.
제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쁨과 자부심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황금빛 오후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공원을 함께 걸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었죠.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대만 전역의 학교에 도달하게 될 거였어요. 자금은 더 나은 자료를 만들고 더 많은 교사를 훈련시키고 그들의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은 화자를 녹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만 남부의 한 교실에 서 있었어요. 다른 학교에서 온 20명의 교사들이 우리의 방법을 배우러 왔었죠. 각 책상 위에는 우리가 만든 학습 가이드와 함께 한글로 쓰인 대만 노래와 이야기가 담긴 교과서, 우리의 교과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워크숍 후 저는 이미 우리 자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전통 자장가를 연습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한글 문자를 읽고 있었죠. 제 호텔 근처 시장에서 한 노인 여성이 신문 기사에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녀는 종이처럼 얇고 따뜻한 자신의 손으로 제 손을 잡고 계셨죠. 고마워요. 그녀가 완벽한 대만 방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손녀가 당신의 책을 집에 가져왔어요. 이제 내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학교로 돌아오니 그곳도변에 있었어요. 우리가 시작했던 교실은 이제 공식적인 언어 보존 센터가 되어 있었죠. 다른 나라의 대학들에서는 연구원들을 보내 우리의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를 의심했던 선생님들도 우리가 한 일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공책을 든 학생들을 발견했던 그 복도로 걸어가요. 벽을 만지며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곤 하죠. 단순한 발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우리 모두를 넘어 살아남을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언어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구를 수용함으로써 보존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의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해될 것이며 그들의 지혜는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된 리와는 자주 저를 방문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그녀는 필리핀의 연구자들이 그곳의 멸종위기 언어들을 보존하기 위해 한글 사용을 탐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죠. 우리의 작업이 이 작은 섬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는 첸 교수님의 원래 연구 논문들을 특별한 상자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학생들의 첫 번째 공책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간단한 한글 필사본이 들어 있었죠. 이렇게 작은 시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자라났어요. 여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의심, 비판, 그리고 어려운 기술적 도전들에 직면했었죠. 하지만 지금 여기 서서 보니 모든 단계가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작업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보존할 언어가 더 많고 기록할 이야기가 더 많으며 구할 지혜가 더 많았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길,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대만 전역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학생들과 한글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